제가 이 전 영상에 보면 SK 스퀘어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 4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금요일날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 보였어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요. 디테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조금 한번 봐주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아보는 시각이 조금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옵니다. SK 스퀘어가요, 금요일날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어요. 이게 순간 체결량들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1억짜들이 많이 나오고 아침 초반부터 1억, 2억, 뭐 1억 이렇게 큰 물량들이 매도가 막 떨어집니다. 2억짜리들, 1억짜리들 큰 물량들이 매도가 계속 나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공매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요일 같으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매도이거나 손해보고 팔거나. 이익을 볼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신저점을 찍은 상태거든요. 4,900원. 신저점을 찍은 자리에서 1억, 2억짜리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공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최종적으로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60만 주가 나왔습니다. 60만 주요. 이게 스퀘어라는 종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공매도를 깔아놓고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스퀘어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로 60만 주대의 공매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처음으로 60만 주 공매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분석을 잘못했구나.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환장할 만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자,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정말 주식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금요일자 3분봉이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큰 물량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71%를 찍습니다. 1,000원이 올라버려요. 1,000원이. 이게 동시호가 때입니다. 시간을 보면은요, 3시 18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3분봉이니까 1분봉으로 하면 3시 30분 정도 되네요. 3시 30분. 자, 이거 순간 체결량인데요. 여기에는 앞에 숫자가 하나 안 찍혔는데요. 공간이 적어서 221만 주가 체결이 됩니다. 금액으로는요, 놀라지 마세요. 1,000억이 넘습니다. 1,185억이에요. 안 믿기죠? 거짓말 같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뭐 블럭들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거래가 단 한 방에 들어와요. 한 방에. 지금 SK 스퀘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220만 주예요. 1,0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0.8% 정도 될 거예요. 총 주식수 대비하면은요. 엄청난 반전이죠. 근데요, 이런 일이요, 이전에도 한번 벌어졌었어요. 이 종목을 펀더멘탈을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SK 스퀘어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종목이 뭐 하는 건지, 뭘 해서 파는 건지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만 이해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1,185억의 한 방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에서는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10분봉으로 바꾸고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여기에 뭔가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금요일 날 있었던 거고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거래량 큰 게 나오죠. 2월 28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금요일하고 똑같이 동시호가에서 들어옵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금액도 더 컸고요.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거는 금요일이에요. 여기 금요일이요. 2월 28일 날은 이거예요. 2월 28일 날 이거죠. 2월에
마지막 날이에요. 거래량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종가에 동시호가 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때는 1000억이 훨씬 넘어가요. 이런 일이 지금 연거푸로 2번 벌어진 거예요. 이걸 연결을 시켜보니까 2월 28일이었으니까요. 이틀 이내에 지분 변동 공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3일경쯤에나 변동 공시를 하면 되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3월 3일날 권리가 변동됐다는 거예요. 방법은 장내 매수했죠. 3월 3일날요. 700만 주에서 127만 주 플러스 해가지고 719만 3천 주가 됩니다. 2월 28일날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3월 1일날 조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 총 지분이 5.08%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맥쿼리 인베스트먼트에서요. 그러면 5.8%면은 정상적으로 지분이 이제 공시가 됐겠죠. 자, 5% 이상 주주에 들어가면 여기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710만 주 5.08%. 자, 여기에는 금요일날 0.8%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220만 주 정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0.7% 정도. 거의 1% 가까이 되는 물량이니까요. 6%는 조금 못 되고 한 5.9%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금요일날 가져간 사람이 반드시 맥쿼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맥쿼리라고 봐요. 1000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짜가, 지분도 가지고 있는 생짜가 1000억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분이 있는 놈이 금요일날 1100억을 매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매수하는 방식도 이전에 맥쿼리 인베스트가 2월 28일자에 매수한 방식하고 너무 똑같아요. 방식이요. 동시효과에서. 그것도 한 방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새로운 세력이 스퀘어에는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맥쿼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맥쿼리는요. 외국 자본이에요. 호주 자본이죠. 호주. 그리고 헤지펀드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을 위해서는 경영권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엇하고 좀 비슷해요. 현대 경영권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맥쿼리에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당연히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헤지펀드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 분명한데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도 참고를 했을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만 이 헤지펀드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호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스퀘어를 제가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이 맥쿼리는요, 제 판단에는 최초의 그 블록딜이라는 걸 할 때 4천억 정도의 블록딜을 한 주체가 있는데 그게 맥쿼리인 것 같아요. 그때 4.2% 정도 확보한 거에다가 이번에 이 물량들을 장내 매수해서 확보한 거, 이렇게 하면은 5.08% 정도 되고요. 금요일 날 것까지 하면 5.9%나 5.8% 정도까지 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퀘어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맥쿼리는요, 맥쿼리 그룹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호주죠.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이거는 자산운용사예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의 투자은행 IB죠. 자, 그리고요, 애들이 금요일날 들어왔잖아요.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자,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이 정지가 됐죠.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반도체 공장 3곳이 가동이 중단됐답니다. 뭐 르네사스도 있고 키옥시아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 프레시를 생산하는 곳이죠. SK 하이닉스하고 좀 겹치죠. 그래서 웨이퍼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실트론, SK 실트론이죠. 반사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SK 실트론은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에서는 유일해요. 그리고 글로벌 한 3인가 5인가 될 거예요. 이 웨이퍼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파운드리나 디램 만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해주는 회사예요.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게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낸드 프레시 쪽으로 지금 공급이 키옥시아에서 한 8%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급망이 8% 정도가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하이닉스로서는 무조건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보지만 등치에 비하면 하이닉스가 더 반사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렇게 원재료가 오염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알 수 없답니다. 전기가 한번 끊겨버리게 되면 이게 다시 재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일어난 시기에 우연히 맥쿼리에서 스퀘어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SK 스퀘어 정말 이 정도 가격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